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민주당은 중성동 갑에서 임종석을 컷오프시키고 전현희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선당 후사 안 되면 죽는다는 기강을 잡았고 친명 친문 프레임 공격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친문색이 강해서 불공정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현희 후보는 중성동 갑에 나오는 윤희수 국힘 후보와 맞서 완승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는 강남 을에서도 당선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모로 전략적인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종석 컷오프에 한동훈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신다. 자신의 말처럼 운동권을 청산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입장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나왔던 떨떠름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게임 지읒같이 하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즉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도 바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의 전략대로 지금의 공천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컷오프에 반발해서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선당 후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개파가 먼저라고 말하는 꼴이라 정말 멍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 사퇴의 변은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라고 요구해서 사퇴한다였습니다. 이처럼 사퇴 명분도 거지 같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사퇴 선언은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빙삼 옹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당내에서 목리를 부리는 것은 총선 분위기를 망쳐줄 수 있다는 협박을 근저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을 인질 삼아 정적을 괴롭히는 윤석열과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후보는 출당의 공천 취소가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자, 이제 고민정의 공천 취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당연히 광진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오세훈이 보낸 오신환에게 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경선을 붙여서 재신임 여부를 주민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이승만 기념관을 경복궁 옆에 짓겠다고 하는 오세훈이 웃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명계의 대표격인 홍영표도 하위 10%에 포함돼서 사실상 낙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의 시스템 공천이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당후사가 안 되는 것들의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선당후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인재근 의원과 그 지역구에 전략 공천된 안기령 후보가 나란히 입장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총장에서 인재근 의원은 안기령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라 좋다. 맨 처음부터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다. 연고는 와서 만들면 된다. 자, 이렇게 인재근 의원은 밀려난 입장이지만 인자하게 안기령 후보를 품어주면서 현재 친윤 언론들이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 그 무연고마저 감싸주는 발언을 하면서 안기령의 국회 입성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갤러리에서는 대재근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이 아리백 관련해서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아리백 아는지만 얘기한다.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거 이상 들어본 적이 없다. 아리백을 알면 어떻고 또 모르면 어떤가. 모를 수도 있다.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것으로 접근한다. 야,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몰라도 된다. 그저 생각이 다른 차원이고 민주당은 잘난 체만 한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결국 한동훈은 아리백이 아니라 원전이 포함된 CF100으로 가자는 소리입니다.
자, 관련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위기에 맞서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죠.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아리백과 100%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쓰겠다는 무탄소연합 CF100이 대표적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 정부는 CF100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는데 CF100과 아리백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현인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연합은 유엔과 구글이 주도하는 24/7 CFE, 통칭 CF100과 비슷합니다. 목표는 화석연료 없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CF100은 앞서 출범한 아리백과 흔히 비교됩니다. 둘 다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청정에너지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느냐 여부입니다. And nuclear is outside of that. But it's not part of the RE100 commitments that those companies are making. What we are looking to do i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newables. 반면 CF100은 원전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이고 그런 면에서 CF100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정부가 무탄소연합을 추진한 이유죠. 그러나 CF100은 청정에너지를 연중 24시간 끊김이 없이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CF100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아리백보다 훨씬 어려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24시간 7days 다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아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어려운 목표입니다. 참여 기업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전력망에서 화석연료를 사실상 제거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2017년 아리백 목표치를 달성한 구글조차 2030년쯤에나 가능한 수준입니다. RE100 is kind of the first natural step here. It's a little bit like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당장 아리백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보도 쉽지 않은 우리 기업들에겐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아리백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자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기업을 평가하고 제품을 사거나 투자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CF100은 어떨까요? MBC 취재팀은 CF100 측에 회원사들의 목표 달성률을 어떻게 측정하고 공개하는지 물었습니다. CF100은 참여자들의 실천 공약을 권장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며 목표 달성률 등 관련 지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와 투자자가 평가하기 어렵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CF100이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 정부 여당의 CF100은 그저 구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리백은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세이자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몰라도 된다고 말한 것이고 그저 민주당이 아는 채 하는 소재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원전을 지키는 쇄국 정책을 택하면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지 난 모르겠어 라며 무책임하게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